안녕하세요. 아틀란타 살고 있는 김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새 아틀란타 살기가 어떨까요? 제가 요새 나온 로컬 뉴스를 여러 가지 찾아보고 나름 분석해 봤습니다. 10년마다 진행하는 인구 센서스 2010년 이후에 2020년 인구 센서스 결과로 조지아 인구가 100만 명 이상 늘어났다고 하네요. 조지아 인구가 평균 1000만인데 한 10% 정도 늘어난 거죠. 아마 조지아에서도 도시의 인구가 늘어난 것이 대부분일 것 같고요. 조지아에서도 농경지 인구는 그다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면 도시의 인구가 20% 이상 늘어났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아틀란타 시티의 인구가 증가를 했는데요. 16%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2016년에서 2018년 사이의 통계를 보니까요. 한인이 많이 살고 있는 잔스크릭은 9.3%, 둘루스, 놀크로스는 10.4%, 로렌스빌 9%, 스와니는 무려 33%의 인구가 증가했다고 나오네요. 다 어디서 오는 사람들일까요? 아마도 아틀란타보다 생활비가 비싼 곳에서 왔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뉴욕, 뉴저지,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등등 대도시의 인구 감소가 대략 10%, 높은 생활비와 세금, 많은 규제 및 주거 비용 때문에 그곳의 많은 주민들이 살기 힘들어한다는 뉴스를 봤거든요. 그 이후에 가장 인구가 많이 늘어난 곳이 주로 남부 애리조나 피닉스, 텍사스주의 달라스가 선두였습니다. 텍사스의 달라스가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이고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달라스 인구가 무려 14만 6천 명이 늘어났다고 해요.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만 아틀란타 인구도 8만 9천 명이 늘어났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인구가 증가 중이고요. 매년 해외에서 유입되는 인구의 규모는 뉴욕이 16만 명으로 가장 컸고요. 그 다음 로스앤젤레스 6만 3천 명, 워싱턴 DC 4만 4천 명, 텍사스 휴스턴 4만 3천 명, 보스턴 3만 5천 명 등등 매년 해외에서는 이런 도시들을 중심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모양이에요. 트럼프 정권의 반이민 정책으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작년부터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눈에 띄는 점은 달라스와 아틀란타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도시들이 들어온 인구보단 나가는 인구가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작년 한 해 뉴욕은 인구가 20만 넘게 줄어들었고요. 로스앤젤레스 11만, 샌프란시스코 2만 2천, 워싱턴 DC 2만 1천, 휴스턴이 10,000명 이렇게 들어오는 인구보다 나가는 인구가 많았던 도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아틀란타와 달라스가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틀란타에서는 일할 사람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틀란타나 달라스가 뉴욕, 뉴저지, 시카고, 캘리포니아의 인건비보다 저렴하게 나오는 굳이 남부 지역에 옮겨올 일이 없겠죠? 인건비를 덜 주는데 뭐하러 남부 지역에 오겠어요. 아틀란타나 달라스로 이주해 오시는 분들은 아마도 거의 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북부 지역이나 서부 지역의 대도시에서 가지고 있는 집 하나 팔면 남부 지역에서는 비슷한 사이즈의 집 하나와 가게 하나를 살 수 있으니까요. 이주해 오신 모든 분들이 거의 다 자영업 하시는 소상공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덕분에 일할 사람 구하기가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게 오너들만 이사를 와서 일할 직원이 없어요. 온 가족이 덤벼들어서 일을 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겠고요. 엄마 아빠와 10대 후반이나 20대 자녀들이 부모를 도와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하신다면 아주 최고의 조건인 것 같아요. 요새 어디를 가면 전에는 직원이 굉장히 많던 사업장에도 70대 80대 부모님까지 나와서 일을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그 얘기는 즉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자리를 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일할 곳이 마땅치 않다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입맛에 딱 맞는 직장이 안 들어올 뿐이지 제발 어서 오세요 하는 곳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한 라이센스나
고학력을 필요로 하지 않은 직업들 있잖아요. 식당에서 일을 하거나 판매업을 하거나 캐셔를 하거나 물건을 배달하는 등등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들입니다. 웬만한 마트에 가도 캐셔가 모자라서 열려있는 계산대가 많지 않거든요. 줄을 길게 서서 조금 짜증이 나도 이해를 해줘야 해요. 왜냐하면 사람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요. 거기다가 언임플로이 받느라 일을 안 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요. 우버, 리프트, 아마존 등등 배달업을 해도 수입이 괜찮다고 하잖아요. 마음에 안 맞는 직장에서 잔소리 듣느니 혼자 그냥 배달을 하면서 돈을 벌겠다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업종이든 사람 구하기가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조지아가 예전부터 불법 체류자가 살기 편한 곳이 아니거든요. 합법적으로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 하다못해 불법 체류자라도 있어야 농장 일이며 청소업이며 닭공장 같은 공장 일이며 대규모 인력이 필요한 사업장에 큰 도움이 될 텐데요. 그나마도 트럼프 정권 때 불법 체류자들을 아예 씨를 말려버렸거든요. 특히 3D 잡은 정말 사람 구하기 힘들어졌습니다. 현재 바이든 정권에서는 돈을 마구 뿌려주니 일을 안 하려고 하고요. 저는 어느 정권을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결과만 말씀드릴 뿐이에요. 오죽하면 한국의 큰 대기업도 조지아 공장에서 불법 취업자들을 고용하다가 걸렸겠어요. 좀 망신스럽지만 그만큼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미국 전체 집값이 대체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아틀란타도 장난 아니게 치솟고 있고요. 아틀란타의 집값이 오르는 것은 몇 년 전부터 시작된 일이고요. 팬데믹으로 자택근무하면서 집을 팔려고 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이 사람 저 사람 집을 보러 오는 자체를 싫어한다고 하고요. 새로 짓고 있던 집들도 팬데믹으로 자재가 공급되지 않아서 1년 넘게 집을 짓다 마른 곳도 많다고 하고요. 집을 여러 개 가지고 있어서 원래부터 그 집을 팔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아주 즐거운 희소식이겠지만요. 살고 있는 집 달랑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집값이 올랐다고 해도 그 집 팔아서 더 큰 집으로 갈 수도 없고 집값이 오른 게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다지 크게 희소식이 아닙니다. 2007년, 2008년에는 집값이 말도 안 되게 떨어져서 급매하시는 분도 많았고요. 파산 신청한 사람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집을 거저 가져가듯이 싹 훑어버리는 사람들 더 배부르게 만들어줬죠. 부동산 가격은 10년 전, 20년 전, 50년 전 비교를 한다면 당연히 상승합니다. 그런데 지난 100년간 부동산 시세 사이클을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더라고요.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10년을 기준으로 꾸준히 올라가다가 한 번씩 뚝뚝 떨어집니다. 이유는 100만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유가 뭐든 유사한 패턴이 주기적으로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느끼기엔 미국에서 좀 있는 사람들끼리 어떤 계획된 작업에 의해서 부동산을 일정 기간 올렸다가 떨어뜨려서 부동산 시장을 마구 달궈놨다가 풍선처럼 가격이 부풀어졌을 때 빵 터트려서 폭락을 하게 만드는, 그 다음 부자들끼리 후루루루 걷어간다? 뭐 이런 일종의 계략이 있지 않을까 의심도 해봅니다. 그냥 제 생각일 뿐이에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것은 약간 거품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품이란 언젠가는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아틀란타 집값이 팬데믹으로 오른 것은 아닙니다. 그 전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집을 안 팔기 때문에 더욱 가격 상승을 부추긴 거죠. 정상적인 주택 가격의 오름이 아니고 매물이 없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각 도시마다 주택이 거래된 그래프입니다. 아틀란타, 어스틴, 시카고, 뉴욕, 워싱턴, 기타 등등 다 비슷하죠. 그만큼 집을 내놓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집값은 계속 올라갈까요? 아니면 떨어질까요? 저도 잘 모르죠. 어디까지나 제 상상입니다만 뭐 나중에 결과가 달라도 제가 책임질 것도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만약 팬데믹 같은 상황이 앞으로 계속되거나 자택근무가 계속 유지되거나 학교에서 대면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온라인 수업이 계속되는 한 집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으리라 예상합니다. 아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나 만약 모든 일상생활이 원래대로 돌아간다면 집값도 옛날처럼 다시 회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지역의 집값은 올라갈 때 왕창 올라가고
내려갈 때 약간 내려가죠. 그렇다고 해도 현재 집값은 거품이 좀 심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도 올해 말이나 내년까지는 사람들 심리가 팬데믹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집값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으리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라면 지금 집을 구입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장 살 집이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이 구해야죠. 그러나 투자용이라면 이렇게 가격이 치솟았을 때 구매할 필요가 있을까요? 한 가지 제가 몰래 엿보고 있는 부자들의 투자 방향은 지금 부동산이 아니더군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물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아틀란타에서는 물가가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어요. 야채값도 고기값도 어떤 건 거의 2배가 됐어요. 이유를 물어보면 모두 일할 사람이 없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닭은 잔뜩 있는데 닭을 고기로 만들어줄 공장에 직원이 없다는 거예요. 식품점에 가면 처음부터 마진이 없이 파는 물건들도 있지만 어떤 건 눈에 띄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더군요. 어디나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그래도 아틀란타 물가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아틀란타도 모든 것의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휘발유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도 다른 지역 물가에 비교해서는 아직도 저렴합니다. 저는 아틀란타를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봄, 가을 알러지 때문에 좀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수질 좋고 공기 좋고 바람도 좋고 멋진 빗소리도 자주 들을 수 있고 사람들 순하고 아틀란타의 생활 자체가 공원에서 천천히 뒷짐지고 걷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바쁠 것도 없고 뛰어다닐 일도 없는 그것이 아틀란타의 라이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구가 너무 늘어나는 게 싫어요. 사람들이 아틀란타에 이제 그만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달라스로 가시거나 몇 년 전부터 새로 뜨는 도시 피닉스로 가시거나 틀림없이 아틀란타보다 더 저렴한 생활비와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틀란타는 터져 나갈 것 같아요. 제발 다른 곳으로 우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미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 조용히 살았으면 합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인가요? 어디에 가시던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아틀란타 소식이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공짜예요.